이렇게 하니까 좀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 햄스트링이 아프죠. 근데 내가 이렇게 달리는데 난 햄스트링 무리 없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달려봐도 수비수 돌파는 못하고 내가 상대를 막으려고 하면 영 제대로 막질 못하죠. 그러니까요, 결국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상 예방은 물론 퍼포먼스 향상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거죠. 뒷벅지라고 하는 햄스트링, 여기가 아픈데 좀 괜찮아졌나 싶어서 한번 뛰어보면 여지없이 아파서 위축되고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시죠. 이게 한 7년 8년 그 정도 전에 제 얘기입니다. 달리기를 한창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배우고 있을 때였거든요. 100m 전력 질주를 하다가 갑자기 확 햄스트링 근육이 올라와서 멈췄는데, 와, 그게 한참 가더라고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봐도 무작정 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병원에서 치료도 열심히 받아봤지만 그때뿐이었는데요. 비슷한 경험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솔직히 병원 가보면 뭐 맨날 쉬라고만 하고 괜히 별 효과도 없는 주사를 맞으라고 한다든지 비싼 도치료를 하라고 한다든지 호구 잡히는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아프고 절박하니까 그렇게 믿었다가도 별 효과가 없고 그렇게 몇 번씩이나 반복되다 보면 에이 뭐 별다른 효과도 없네, 그렇게 병원에 대한 불신도 많이 쌓이셨을 텐데요. 그렇다고 병원에서 하는 게 뭐 완전 잘못됐다, 병원이 호구 잡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분들의 역할, 그리고 저처럼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드리는 사람의 역할, 이걸 도식화해서 보면요, 병원이나 의사분이 필요한 건 딱 이 구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요, 다치거나 불편한 부분이 없으면 아예 찾지 않아도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부터는요, 한 달에 한 번 공차는 조기축구 아재 수준에서부터 주급으로도 수십억을 받는 탑 선수들까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죠.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넘어서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도움이 될 내용이니까요, 꼭 끝까지 오늘 내용 지켜봐 주세요. 햄스트링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100kg의 바벨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스쿼트 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걸 내가 하라고? 다칠 것 같은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스쿼트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스포츠를 할 때 확 달려나가는 상황도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확 치고 나가는 상황, 이게 때에 따라서는 스쿼트 100kg을 넘게 드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데미지로 몸에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몸이 준비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제대로 달리지 못해서 그래요. 햄스트링, 얘는 참 골치 아픈 녀석입니다. 일상생활에서야 여간에서는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꼭 격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상황, 그러니까 100m 달리기라던가 축구, 농구, 테니스 이런 종목들을 할 때 맘먹고 자 지금이 라는 생각으로 달려나가면 꼭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요, 육상의 전설 웃으면서 결승선을 통과했어도 지금도 깨지지 않는 압도적인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위협을 남긴 우사인 볼트, 그 또한 커리어 내내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문제를 겪었다고 하죠.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도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2024년 10월 유로파 리그에서 경기하던 도중에 햄스트링 부상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국가대표 매치에도 뛰지 못했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러닝, 마라톤 붐으로 달리기 자체를 즐기는 분들은 물론 골대녀라던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축구를 하는 여성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이런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운동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운동을 막 하면 다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특히나 부상이나 통증 이런 건요, 보통은 무작정 운동하다가 다치고 나서야 이런 부분 관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다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걸 보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미 다친 분들, 계속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요, 계속 문제가 재발될 수 있으니까 이 영상 몇 번씩 돌려보면서 문제의 원인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달릴 때 자세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두 가지 자세 차이가 보이시나요? 공중으로 들었던 다리가 땅에 닿는 순간 두 자세에서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한쪽은 앞으로 길게 뻗어지면서 반대쪽은 몸의 아래쪽으로 그렇게 발을 딛는 위치가 각각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햄스트링 부상을 많이 경험하는 분들한테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냥 달리기를 할 때도 이 자세가 나오기도 하고 여타 다른 종목 운동을 할 때도 그런데요, 특히 축구를 할 때 이 자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선수들을 보면 드리블을 정말 잘해서 공을 터치하는 속도가 거의 달리는 속도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을 일이 잘 없는데요, 근데 평범한 동호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드리블 하려고 공을 터치하면 공은 앞으로 확 튕겨 나가는데 공이 앞으로 나가는 상태에 비해서 몸은 공을 따라가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을 터치할 때도 몸보다 한참 멀리 앞으로 뻗어진 상태에서 공을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애초에 달리기 자세가 앞으로 길게 뻗는 자세로 고정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만약 공을 터치하기 위해서 발을 앞으로 좀 뻗은 상태
상태라고 하더라도요, 그걸 다시 당겨오면서 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와중에 공을 터치하려고 앞으로 뻗고 또 그걸 공중에서 다시 몸쪽으로 당겨오면서 딛고, 이 과정을 그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된다고. 야, 내가 그거 할 줄 알았으면 내가 선수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제 영상을 이미 관심 있게 쭉 봐오신 분들이시라면요, 달리기 빨라지는 법 10단계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들을 토대로 달리기 자세를 적용했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더 딥하게 알고 싶은 분은 그걸 참고해 보시고요. 이 영상에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우선은 땅에 닿아있는 발, 여기 발가락 끝으로 체중을 잘 지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좁은 면적으로 땅을 딛는 것이라서 굉장한 힘과 안정성이 필요하죠. 이런 운동으로 안정성을 길러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은 다리를 앞으로 잘 들 수 있어야 하죠. 들고 앞으로 뻗기도 하면서 버티기도 해야 되고요. 이걸 다시 땅으로 몸쪽으로 당겨오면서 딛는, 땅을 차는 포인트, 이런 훈련까지 잘 해주시면요, 공이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의 드리블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축구에서 몸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느냐 관련해서는 일단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요. 축구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달리기 자세만 잘 갖추면 햄스트링 부상은 당하지 않는 거냐 라고 하면요, 당연히 그렇진 않습니다. 애초에 평소 운동을 하지 않고 몸 관리를 따로 하지 않는 분들이시라면요, 올바른 자세로 달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물론이고, 자세가 바로 잡혔다고 해도요, 오래 앉아있고 오래 서있다 보니까 햄스트링 기능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를 할 때 햄스트링에 무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햄스트링 그 자체를 유연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달리기를 할 때 햄스트링과 함께 힘을 쓰는 곳이 어디인가, 그 부분들을 파악해보면요, 힘을 골고루 나눠 받을 수 있도록 각 부분들을 어떻게 트레이닝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햄스트링 문제를 최소화하는 보강 운동을 알아보자면요, 첫 번째, 정강이 앞쪽 근육인데요, 이 근육들을 운동하는 이런 동작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두 번째, 발과 종아리의 근육입니다. 한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면서 움직이는 형태의 운동을 통해서 강화시켜 주시는 게 좋은데요, 무릎 아래쪽 종아리 부분들을 보면요, 두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햄스트링은 이 두 개의 뼈 각각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뼈를 안정화시켜 줘야 하는데요, 발부터 종아리 앞쪽과 뒤쪽을 골고루 운동해 줘야 무릎 아래쪽에 있는 종아리의 두 개의 뼈가 안정이 되면서 그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햄스트링이 그 강력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엉덩이 근육입니다. 이 엉덩이 근육을 다양한 형태로 보강해주면 좋은데요, 땅을 뒤로 밀어내는 힘, 그 주된 힘을 엉덩이와 햄스트링에서 나누어서 받게 되는데, 되게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때문에 움직이는 방법을 잊은 엉덩이 기억상실증을 가진 많은 현대인들에게 햄스트링 부상은 어찌 보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직접적으로 햄스트링 운동도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짧아진 햄스트링을 늘리는 이런 식의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실제 달리기를 할 때 햄스트링이 힘을 써야 하는 상황은요, 햄스트링이 늘어나면서 힘을 많이 써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특히 엘리트 선수들이 재활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스포츠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반드시 하는 운동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동작이 바로 이 노르딕 컬이라는 동작입니다. 그러니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원하는 분들이시라면 꼭 놓치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달리기부터 격한 스포츠를 할 때 많이들 경험하는 햄스트링 통증과 부상,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운동을 하다 보면 부상이나 불편함을 피할 수는 없죠. 좀 심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또 병원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기도 하지만요, 참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 문제는 없으시네요. 물리치료 받고 가세요 라고 하는데, 맘먹고 운동 좀 하려고 하면 불편한 그런 상황 말이죠.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는요, 올바른 운동이 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운동을 즐기면서도 경험했던 불편함을 공부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고, 또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도 효과를 본 방법들, 이렇게 핵심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는 안 아프고 싶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스피드와 민첩성을 길러서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하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는 분들이시라면요, 직접 찾아오셔서 빠른 시간 안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거리나 시간 제약 때문에 찾아오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확실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스피드, 민첩성 트레이닝 온라인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도 부상 없이 건강하고 즐겁게 운동 즐기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